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중간선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상을 좀 많이 빗나간 모습이고 공화당의 좀 참패라고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게 법안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에 따라서 종목들도 움직임이 또 막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장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한번 바닥을 살짝 깨는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짧은 단기간의 흐름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은 오늘 약간 쉬어가더라도 시가 대비해서 회복하는 모습이 코스피도 그러하고 코스닥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실 건 없고 다만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의 시장까지는 조금은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급한 대응은 조금은 다음 주 초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금요일 날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목들도 실적주 위주로의 다시 재반등 흐름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주들 중에서도 LN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또 올라왔습니다. 많이 좀 급등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이따가 또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것저것 종목들 많은데 이거부터 볼게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서 바로 AS 할게요. 자, LNF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1.4%가량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아래 수익률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고점 기준입니다. 아래 수익률 보시는 바와 같이 18% 정도 수익률이고요. 수익률 체크는 제가 항상 추천했었던 딱 그 시간대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익률이다 보시면 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경우나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아마 뭐 수익이 얼마 안 나오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은 일단 오늘은 LNF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LNF 차트를 보면서 차트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특별한 라인은 아니었고요. 여기 라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기억들을 하실까요? 네, 이렇게. 여기 하단 라인 맞아떨어지면 깨지거나 하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깨지면은 매수 기회입니다. 네, 매수 기회입니다. 자, 깨졌지만은 꽉 차고 다시 또 여기 일봉상 깨졌지만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네, 밑꼬리 영망치 이쁘죠? 여기 이렇게 가요. 추가 흐름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이 가준다면 LNF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흐름을 봐야 돼요. 여기 자리가 우선 1차적으로 그래도 고점 부분에 있어서 네 번째나 터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요.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네, 세 번 뚫었던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네 번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여기 25만 원까지의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꾸준하게 LNF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기관들의 매도가 약간 있긴 했는데 다시 잡는 모습이 좀 나와주긴 하네요. 요 근래에 약간의 하락을 부추겼던 기관들의 움직임이었지만은 매수 들어왔다 다시 나갔지만은 다시 잡는 모습이에요. 외인들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한 달 동안의 흐름은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하죠? 거기에 투신권 매수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아직 기관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조금 더 매수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갭은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태경 BK 볼게요. 오늘 시장이 그냥 재미는 없어요. 태경 BK가 오늘 조금 빠집니다. 어제 이제 한 6%대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5% 상승 마감을 했어요. 여기 지금 박스권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태경은 여기 박스권을 보고 있어요. 이 박스를 좀 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는데 혹여나 내일도 빠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빠지게 되면. 그래서 오늘 현재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뭐 3%대 하락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괜찮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점이긴 한데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혹여나 내일 빠진다면은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아니라면은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 흐름.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급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추이를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이슈 계속적으로 좀 간혹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크스 관련한 이슈 대장주입니다. 국내에 잘 지켜보시고 온실가스를 활용한 탄산칼슘 이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래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고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좋은 수익 중이니까요. 자,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사부작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드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라인 잡아드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여기 오늘도 조금이나마 흐름 괜찮거든요. 플러스 상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살짝 조정 나왔다 가고 있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고점 돌파하는 자리가. 근데 1차적인 자리긴 하지만 그 이상을 보는 게 맞아요. 여기 고점 자리를 보는 게 맞거든요. 실적이 너무나 좋잖아요. 3분기 퍼펙트하고요. 4분기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이제 매출이 2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큽니다. 거기에 이익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 계속 될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상승 흐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 크게 한번 보자면 잘 아시잖아요. 셀트리온. 갈 길 멀어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가격대 보이시죠? 여기도 노려볼 만해요. 하지만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 제 눈앞에 있는 이 가격대. 여기가 박스가 꽤나 두껍습니다. 이 자리.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강조 드리지만 한 26만 원, 7만 원대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 구간대에 여기가 약간 맞고 떨어진 격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1만 원 선 되는데 여기가 우선 1차적으로 테스트 구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거 나오면 갭이 크게 떠 있죠. 바로 튀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테스트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1만 원 선 여기 고점까지는 큰 문제 없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뭐 문제될 건 없는 종목이라 우선은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두산인데요. 두산 관계자들이 이제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추천을 드리고 나서 좋은 수익이 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천드렸던 포인트는 이제 다들 좀 아시죠? 네. 근데 무작정 막 그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라인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거 봤어요.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빠질 때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 대형주에 이 정도 수익이면 크니까요. 아니면 난 좀 더 보겠다 하시면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요 흐름 탔고 그저께 만약에 빠진다면은 어제가 빠진다면은 정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적중했고요. 좀 더 이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구간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네, 고점 자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높아집니다. 다음 자리는 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이 뭐 흐름에 따라서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두산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 내일이나 해가지고 월요일 날 갑자기 훅 꺼져버린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개인적인 판단은 두산의 그룹주들의 실적, 자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너무나 좋거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전의 두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두산의 모습이라면 이때 2021년, 뭐 22년 초 요때의 흐름을 저는 한번 예측해봐요.
여기가 나름 그래도 큰 박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간에 맞춰 본다면 가격적으로는 좀 욕심을 내보자면요. 한 11만 원 넘어가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기. 물론 이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조정을 거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건대 10만 원 정도 갔다가 꺾이게 될 경우 다시 이 하단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10만 원 돌파하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왜 자꾸 맞고 떨어지냐면요. 차트 보실 때요.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에 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바닥이 있어요. 여기 바닥이 한 번 있고요. 그렇죠? 여기 바닥이 있어요. 여기가 나름 바닥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자리까지가 보통 1차적으로 고점 인식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차트를 좀 확대하자면 여기 구간 9월 말쯤이랑 최근의 구간에서 약간의 좀 힘겨루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러했고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자리에서 이제 좀 힘을 받고 가준다면은 그 다음 위에 두껍게 보이는 검은 선 라인 있죠. 아까 제가 크게 이제 박스를 그었었던 자리에 한 중단 정도 해당하는 구간인데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보통 올라가요. 뭐 갑자기 튀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기 구간대 기술적인 그 접근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어쩔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고요. 내일장에 살짝 밀릴 가능성도 있고 뭐 보합일 수도 있고 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하락이 아닌 이상은 추가적인 흐름도 예측해 봐야 되고요. 한동안 며칠 동안은 이때처럼 횡보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은 이런 식으로인데 요거는 별로 며칠 없었는데 조금 더. 근데 오늘 차트 보면요. 조금 며칠은 약간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진다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한번 우선 지켜보시고 버텨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볼게요. 오늘 좀 빠져요. 추천드리고 나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오늘 좀 빠져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크게 열면요. 더 크게 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바닥 라인 확인하면서 큰 자리 보고서 여기요. 4년치만 봅니다. 요렇게 체크를 좀 하고서 차트는 우선 잡았어요. 자, 그리고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인트론 바이오가 발행했던 전환사채 작년 9월에 발행했던 것들이 이제 전환 신청을 하거나 주식 전환 신청을 하거나 상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단가가 15,750원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15,750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주가를 잘 올리게 만들어서 주가가 잘 가서 이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전환을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 그게 아니면은 어떤 식이냐? 대규모 증자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거나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규모 발행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상환해 주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거를 그냥 뭐 주인만 바뀌어서 투자자만 바뀐 채 그대로 다시 한번 단가가 낮은 물량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다시 1년 보호유수가 걸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어찌됐든 간에 회사는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여 20억 원 대표 그거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사주 신탁 계약 포인트 30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최근에 나온 공시들과 이슈 포인트 전체가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제가 한 연말까지 보시고 한번 우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조금 더 걸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큰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지키면서 올려치게 될 경우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요. 6월 달 전으로 해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사실 굉장히 높게 봅니다. 2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 신약 FDA 이상 승인 이슈 관련해서 SLA200, SLA200 그거 관련한 또 포인트가 한 번 더 터져준다면 라이센싱 아웃 계약에 대한 포인트가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터져준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12월 안으로. 더 이상 밑으로 깨질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 거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오늘 좀 빠져요. 잘 버티다가 오늘은 좀 못 버팁니다. 제가 12월 초 중순까지 보자고 했는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등이 바이낸스고요. 2등이 FTX입니다. 근데 FTX가 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인수하려고 했지만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할 경우에 중국계 인물 한 사람이 가상화폐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도 커졌고 그래서 또 인수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제 해가지고요. 특히나 어제 시장도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팡팡팡.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10%대 하락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15, 16%대 하락이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위믹스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패 가능성 없습니다. 실적이 4분기부터 위메이드가 돌아옵니다. 미르엠 글로벌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요. 4분기 본격적으로 지금 선회를 하는데 그래서 바닥은 좀 확인됐다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거보다도 크게 보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거래량을 좀 주목해서 보자는 거죠.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바닥을 좀 형성하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좀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제 큰 하락은 더 이상 제한적이고요. 일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다가 주가가 쫙 날아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일시적으로 좀 FTX 이슈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면서 아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AS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꺼내들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면서 또 판단하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